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 아마 썸네일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끼셨을 겁니다. 빚이 1억 원이든 2억 원이든 상관없이 매달 250만 원은 절대로 못 가져간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사기꾼들만 좋은 일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지금 관련 기사와 인터넷 댓글창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실제 댓글 몇 개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돈 빌려간 놈은 두 다리 뻗고 자고 돈 빌려준 나는 잠도 못 자는데 나라가 빚쟁이를 도와준다고. 성실하게 빚 갚는 사람만 호구 만드는 더러운 세상이다. 중고나라 사기꾼들 이제 배째라 하겠네. 정말 살기 싫어진다. 어떻습니까? 구구절절 맞는 말이라 가슴이 답답하시죠? 저도 이 법안을 뜯어보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법이길래 온 국민이 이렇게 분노하고 또 누군가는 환호하고 있을까요? 바로 다가오는 2026년 2월부터 대한민국 금융 역사를 뒤집을 엄청난 법이 시행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든 카드값을 1년째 연체했든 아니면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못 갚았든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전 국민 누구나 통장 하나를 딱 지정해서 이게 내 생계비 계좌다라고 등록만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월 250만 원까지는 대통령이 와도 압류를 못합니다. 기존에는 18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250만 원으로 무려 65만 원이나 올렸습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이 돈을 지키려면 법원에 가서 서류 내고 판사님한테 빌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겨우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은행 가서 신청서 한 장만 쓰면 끝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정부는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 법을 만들면 성실하게 빚 갚는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낄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돈 빌려준 채권자들이 피눈물을 흘릴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강행한 겁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여기에 바로 2026년 대한민국 경제에 소름 돋는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영업자 수백만 명이 벼랑 끝에 서 있고 가계부채는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을요. 내년이 되면 금리가 어떻든 경기가 어떻든 상관없이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 연체 사태가 터질 거라는 걸 미리 감지한 겁니다. 수백만 명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으니 그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게 최소한의 숨구멍이라도 뚫어놓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질 판이니 급하게 이 파산 대비용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결국 이 법은 서민을 위한 따뜻한 복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경제 위기 앞에서 각자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정부의 서늘한 경고장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정부의 속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이 법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억울하게 돈을 떼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장 내일 카드값 막을 돈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코로나 이후로 장사가 안 돼서 빚더미에 앉은 사장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제도는 도덕 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내 가족 입에 풀칠이라도 하게 해주는 유일한 동아줄입니다. 그러니 억울해만 하지 마시고 욕만 하지 마시고 일단 이 제도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써먹는 건지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알고 안 쓰는 것과 몰라서 못 쓰고 뺏기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기꾼들도 이 법을 악용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평생 법 없이도 살던 여러분이 정보가 없어서 내 밥그릇을 뺏겨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이 충격적인 제도의 실체와 구체적인 신청 방법,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68세의 박정수님은 40년 넘게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칭찬해 주시고 단골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고 임대료와 재료비는 계속 올랐습니다.
버티고 또 버텼지만 결국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운영자금으로 은행에서 빌린 돈이 3천만 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이라도 갚아보려고 애썼지만 수입이 없으니 불가능했습니다. 카드값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박정수님의 통장이 갑자기 막혔습니다. 은행에서 대출금을 못 받으니 통장을 압류한 겁니다. 아내 병원비로 쓰려고 모아둔 15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것조차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이 들어와도 바로 압류되어 버리니 생활비는커녕 당장 밥값도 막막했습니다. 박정수님은 평생 한 번도 법을 어기지 않고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세금도 꼬박꼬박 냈고 남에게 폐 끼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재난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억울하고 서러웠지만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박정수님에게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어르신 중 채무를 가진 분이 전체의 38%에 달합니다. 10명 중 4명이 빚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중 상당수가 생활비 대출이나 의료비 때문에 빚을 진 경우입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빚을 갚지 않으려는 게 아니라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빠듯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통장까지 압류당하면 정말 막막해집니다. 정부도 이런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는데 채무 때문에 그 권리조차 박탈당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헌법이 보장하는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생계비 계좌 제도는 사실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닙니다. 기존에도 최저 생계비 보호 제도가 있었습니다. 법에서는 채무자의 통장에서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너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가서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라는 어려운 이름의 재판을 해야 했습니다. 신청서도 까다롭고 증빙 서류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설령 신청을 한다 해도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한 달 이상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밀린 공과금이 쌓이고 약 살 돈도 없어서 건강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제도는 있어도 실제로 도움을 받기는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은행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통장을 묶어버리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 100만 원, 신한은행에 100만 원이 있다면 합쳐서 200만 원이니까 법적으로는 185만 원을 제외한 15만 원만 압류해야 합니다. 그런데 각 은행은 다른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자기 은행 통장부터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200만 원이 있는데도 한 푼도 못 쓰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걸 풀려면 또 법원에 가야 하고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결국 제도의 취지는 좋았지만 현실에서는 빚 좋은 개살구였던 겁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부터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가 함께 협의해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기로 한 겁니다. 1년 넘게 준비한 끝에 2025년 말 국회를 통과했고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새로운 제도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호 금액을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이는 2026년 최저임금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둘째, 복잡한 법원 절차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신청서만 작성하면 즉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금융권 전산망을 연결해서 중복 압류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보호 범위입니다. 은행 대출이나 카드 빚은 물론이고 국세청의 세금 체납, 건강보험공단의 건보료 체납,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체납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국가기관도 이 250만 원만큼은 손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은행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시는 은행 한 곳을 정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같은 시중은행은 물론이고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그리고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도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생계비 계좌는 전 금융권 통틀어서 딱 한 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에 하나, 신한은행에 하나, 이렇게 여러 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장 자주 사용하시고 월급이나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이 있는 은행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서류 준비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딱 세 가지입니다. 신분증, 통장, 그리고 은행에 비치된 생계비 계좌 지정 신청서입니다. 복잡한 증빙 서류나 소득 증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은행 방문입니다. 선택하신 은행에 가까운 지점에 가시면 됩니다. 창구 직원에게 생계비 계좌를 만들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5분 정도 걸리고 전산 처리까지 합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신청서에는 간단한 내용만 적으시면 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그리고 지정할 계좌번호입니다. 서명하시면 끝입니다. 직원이 전산에 입력하면 그 즉시 여러분의 통장은 생계비 계좌로 등록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확인입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은행에서 확인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 확인증은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증명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미 압류된 통장도 생계비 계좌로 지정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답은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압류된 통장을 생계비 계좌로 지정하려면 먼저 은행에 가서 신청하시고 은행이 압류를 건 기관에 통보합니다. 그러면 해당 기관이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압류하도록 조정합니다. 이 과정이 일주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곳에서 압류가 걸려 있다면 모든 기관이 조정을 마칠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존처럼 법원에 가서 재판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고 간단합니다.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계비 계좌에는 250만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만약 300만 원이 들어있다면 초과된 50만 원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통장에는 딱 필요한 생활비만 넣어두시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보관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생계비 계좌는 생활비 용도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업자금이나 투자금을 넣어두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의 취지가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는 거니까요. 셋째, 계좌를 변경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기존 계좌 지정을 해제하고 새로운 계좌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번에 하나의 계좌만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 제도를 악용하면 안 됩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일부러 생계비 계좌만 사용하면서 채무를 회피하는 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악의적 재산 은닉으로 판단하면 계좌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가 궁금하실 겁니다. 2026년 2월 시행 초기에는 은행 방문만 가능하지만 3월부터는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만 어르신들께는 은행에 직접 가셔서 직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더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순자님은 올해 71세입니다.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생활하시는데 몇 년 전 큰 수술을 받으면서 병원비로 1,000만 원을 대출받으셨습니다. 연금으로 조금씩 갚으려 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약값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대출 이자를 못 내면서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이순자님은 법 시행 첫날인 2월 1일 바로 은행에 가서 생계비 계좌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 65만 원을 온전히 생활비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쌀도 사고 약도 사고 손주 용돈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최동식님은 68세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 폐업하셨습니다. 운영자금으로 빌린 돈과 밀린 건강보험료 때문에 통장 2개가 모두 막혔습니다. 생계비 계좌 제도를 알게 된 후 신한은행 통장을 생계비 계좌로 지정했습니다. 이제 아내와 함께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하실 수 있게 되었고 남은 빚도 천천히 갚아나갈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제도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심리적 안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통장 압류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돈 때문에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그렇다고 굶을 수도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50만 원이면 한 달 생활비로 충분합니다. 쌀 사고 반찬 만들고 병원비 내고 공과금 내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런 안정감이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빚은 여전히 남아있고 언젠가는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해결할 수 있는 숨통이 트인 겁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2026년 2월 1일부터 생계비 계좌 제도가 시행됩니다. 은행에서 통장 하나를 생계비 계좌로 지정하면 그 안에 있는 월 250만 원까지는 그 누구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은행 빚, 카드값,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체납 모두 해당됩니다. 둘째,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가까운 은행에 가서 신분증과 통장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하고 10분이면 끝납니다. 복잡한 서류나 증빙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이미 압류된 통장도 신청 가능합니다. 셋째, 이 제도는 여러분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빚을 갚는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은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기 전에 생계비 계좌 제도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주변에 이런 제도가 필요한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빚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 통장 압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체납 독촉을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신청하십시오. 이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혹시 주변에 연세 드신 부모님이나 친척분이 계신가요? 이분들은 이런 정보를 접하기 어렵습니다. 유튜브도 잘 못 보시고 뉴스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분은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생활하시고 어떤 분은 정보가 없어서 계속 고통받습니다.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가족, 친구, 이웃과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고 단톡방에도 올려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를 많이 받을수록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됩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책 정보와 생활 팁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2026년 교통비 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각박하고 어렵습니다. 빚 때문에, 돈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야 합니다. 정부가 만든 제도를 잘 활용해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